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2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은행발 악재가 정말 많이 이어졌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쪽으로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근데 이게 해소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큰 악재로 떠올랐던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산이 퍼스트 시티즌즈의 매각이 되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졌고요. 자, 그러면서 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의 당국이요. 은행들에 대한 긴급 유동성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 이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안정세가 점점 커질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그러한 부분은 증시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악재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유럽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일단 크레딧 스위스 쪽은 마무리가 거의 다 되어가고 있고, 이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펀더멘탈이 다르다 보니까 무난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돼요. 그래도 확실한 팩트는 이전보다 상황은 좋아졌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유지되는지를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유가는 크루드 쪽에서 원유를 이제 수출하는 걸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5.13%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 약세에 달러는 혼조해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 나온 내용 중에 가장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지금 은행 쪽에 대한 악재 마무리가 보여지고 있는데, 연준이 봤을 때에는 이게 마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이제 매파로 유명했던 이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경기 침체를 더 앞당긴다라고 하면서 이번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는 뭐랑 연결이 되죠? 금리 동결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지금 어제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기준으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90%가 넘었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아, 동결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겠구나. 기대를 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미국의 서비스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비스업의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디즈니에서도 어떤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자, 구조조정 착수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이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씩 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대기업마저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중소나 중견의 서비스업 기업들 역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조업은 꺾인 지 좀 됐고, 서비스업마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꺾일 가능성이 점점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나올수록 금리 동결의 가능성은 점점 커질 수도 있겠죠. 지금 원래 금리의 고점이 6%에서 5.5로 빠졌고, 지금은 5.25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냥 5에서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식으로도 우리도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일단 고금리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니까,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견제는 유지가 되다 보니까 한국은 여기에 끼어서 어떻게 일을 풀어나갈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1차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이 안 좋은 시장에서 투자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서 나중에 반등장이 왔을 때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에 힘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당장의 실적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봐야 되는 건 뭐냐? 소재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많이 해야지 많이 팔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장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먼저 세팅을 해놔야 됩니다.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반도체 장비에 매출이 많이 올라오겠구나. 관련주 보도록 하자. 소부장이 아니라 일단은 그냥 장비 쪽 먼저 보자. 이게 핵심인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수소에 대한 얘기가 최근에 계속 나오다가 잠잠했었죠. 자, 하지만 이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수소 관련된 이야기가 무조건 따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특성상 이 수소랑 원전이랑 엮여가지고 친환경 밸류체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원전에 대한 좋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면 다시금 수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기업들의 이런 뉴스들 하나씩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이 장내 미생물 이쪽 관련으로 작년에 핫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
CJ 바이오 쪽에서 이를 이용한 신약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건강기능식품이랑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 건기식 쪽이랑 같이 해서 한 번씩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이 자회사 쪽의 상장,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자회사고 에코프로비엠 입장에서는 지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없는 기업이긴 합니다. 한데 이제 같은 테마로 연결해가지고 상장한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자, 근데 에코프로비엠만큼이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 어디다? LNF다. 자, 한국에서 양극재 기술력으로만 놓고 봤을 때 탑2를 꼽아라 라고 한다면은 LNF랑 에코프로비엠이거든요. 자,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쭉 올라간다? 자, 그럼 LNF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쪽들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뭐 수요가 줄어가지고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공급 과잉이니 많이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엔진 시장을 배터리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침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장 자체는 쪼그라들 수 있어도 이 전기차의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결과적으로 공급이 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걸 지금 애널리스트마다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25년이나 26년이나 아니면 24년이나 이게 다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시기의 차이일 뿐이지. 공급 부족은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야, 이거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수재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네 라는 식으로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현기도 보면은 이 배터리 많이 없어가지고 차 많이 못 팔았던 그게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싹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보다 빠르게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리고 공부한 내용이고요. 자, 이런 것들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 떨어지기 전부터 여기서 이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지를 한다면 마지노선으로 121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딱 지켜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라는 건 한숨을 돌려도 괜찮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도 아직 완벽하게 방향이 돈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심을 하면서 디테일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요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제가 핵심 어떤 거 잡으면 좋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일단 나오는 내용을 좀 보자면, 와, 이 두산은 참 어떻게 보면은 뉴스 하나만큼은 기깔 납니다. 예, 맨날 좋은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한국은 원전 선진국, 이 한수원 과학기술 방문에 10개국이 참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원전 운영의 노하우를 공유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만큼 많은 국가에서 현재 원전을 우리도 운영을 해보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한 기존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다면 굳이 한국으로 와서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은 뭐다? 신규 고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국가들이다. 자, 그리고 보면서 이거 우리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중리 들어올 것이고, 두산 입장에선 주기기를 납품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직접 건설로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가 됐든지 간에 수주 물량이 올라가는 긍정적인 소식들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엔 유지보수랑 이 부품 납품 쪽으로 또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만큼 일단 원전 관련된 소식으로는 오늘도 좋은 내용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일단 두산 진짜 이 뉴스 하나만큼은 기깔 납니다. 다만 이게 매일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무감각해져 가지고 이거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고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결국에 저는 쌓이고 쌓이다 보면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재가 쌓이니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일단 안심할 수 있는 내용이 또 하나가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수급이랑 우리가 봐야 되는 뉴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좀만 보자면요. 일단 제일 먼저, 또 외국인이랑 기관이 현재 지지를 해주는 상황에서도 매도세를 조금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조금 걱정되는 건 그동안 꾸준하게 매수를 해줬던 연기금이 이번에는 그냥 매도를 조금씩이나마 하고 있네요. 물론 이 매도한 물량을 보면은 하루 매수한 물량과 비교를 해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선 매수를 하는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좀 아쉽다. 대신에 이게 다시금 플러스로 바뀌어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가격 방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힘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이들 쪽에서 어떠한 플러스를 보여줄지 이거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얘들이 다시 들어오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급등은 좀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서 이제 외국인 들어올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은 감안을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관 쪽은 가격 방어의 역할, 외국인은 상승의 역할, 이렇게 보시다가 둘 다 들어오면 이제 본격적이겠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이 시기가 언제쯤 올까? 이런 것들도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리를 최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어떠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두산은 과거랑 다르게 이제는 확실하게 미래의 성장성이 보이는 성장주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어야지 미래에 대한 가치를 현재로 보다 더 수월하게 끌고 올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금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5%딱 달성을 하였고 5.5가 아니라 금리가 이제 최고 맥시멈 간다면 5.25까지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데 다음번 FOMC에서 금리 동결의 확률이 91%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5.25가 아니라 5에서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동결에 대한 모습이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막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이게 지금이 끝일 수도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떤 종목이 올라가지 않겠느니만 그러면 물론 거의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겠지만 두산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의 모습이 확실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5월달 그 전에 이제 동결의 확률이 높아지면은 거기서 올라가는 꿈틀거리는 모습도 한번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차트를 본다면 핵심은 무엇이냐? 일단 지지라인 121선 지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을 찍었으니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자, 저는 21선 돌파 이게 핵심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패턴에서도 꾸준하게 보여줬던 건데 21선 이제 볼린저 하단을 찍고 돌파하면은 볼린저 상단까지 많이 가곤 합니다. 물론 21선의 방향이 돌아야지 조금 더 많이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간에 올라가려는 모습은 많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 찍고 여기 돌파하면 이렇게 갈 수 있다? 아주 좋은 그림인 것이죠, 뭐. 근데 이제 위쪽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481선까지도 가깝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는 걸 1번으로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이제 수급이랑 같이 보시고 근데 만약에 돌파한다면은 2만원 쪽에 아래까지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원전 관련된 뉴스는 오늘도 긍정적이다. 자, 그런데 그것 말고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금리 쪽이다. 만약에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슬그머니 피어오르게 된다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오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수급을 봤을 땐 기관은 가격의 지지, 외국인은 가격의 상승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차트당 지지는 121선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21선 돌파까지는 일단 기다려야 된다. 자, 근데 21선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 근데 여기가 때마침 이 481선까지 갈 수 있는 기회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는 481선이 보여지겠다. 자, 근데 이제 여기를 뚫으면 어떻게 된다? 2만원 아래까지 보자.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총정리 한번 맞춰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좀 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